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이야기의 두함 선생입니다. 곧 설 명절인데요. 자, 오늘은 사주 중에서 부자들의 사주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부자 사주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야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주 유형, 어떤 사주 유형이 부자가 되는 건지, 오늘 샘플들을 보시면 이런 쪽으로 가주는 게 좋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초보 자기 사주를 보는 첫 번째 방법에서 제가 월지를 중요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 월지 부분이 가장 그 사주의 첫 번째 역할이고 핵심이다. 그 월지라는 게 보시면 여기 있는 글자죠. 여기 글자가 월에 해당하는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글자를 우리가 월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부자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그 월지가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뭐 다른 십성 여러 가지 중에 다 존재하겠지만 첫 번째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일단 월지 자체가 재성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재성을 생해주는 식상이거나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상이 월지를 형성했을 경우에 또 어떤 구조들이 부자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간이 있고요. 일간은 경금이네, 그죠? 우리가 이제 대표 주자잖아요. 정주영 씨. 그 월지는 해수, 수라는 글자인데 이게 우리가 십성으로는 이게 식신에 해당한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식신은 뭐냐면 우리가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나의 에너지인 금이라는 것에서 수로 에너지가 배출되는 거거든요. 배출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의욕이나 욕구, 하고 싶은 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일구어내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죠. 물론 거기서 부모가 부자고 하면 그게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예나 이런 것보다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는 이 월지에서 첫 번째 식상이 있을 경우가 첫 번째가 해당하게 됩니다. 식신은 우리가 먹을 복이라고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노력하는 것 자체를 나타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상관도 내 에너지가 표현되는 부분이 하지만 식신과 좀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의욕과 욕구를 가지고 노력한다. 그래서 식상을 이 월지로 짜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는데 부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받거나 아니면 지식이 높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식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스스로 노력으로 해서 만들어낸다. 그게 식상의 에너지다. 그러면 이 정주영 씨 같은 경우는 자, 식신만 있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주에는 여기 을묘라는 글자, 년에 있는 을묘라는 글자가 목이 여기서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재물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에서 출발한 이 에너지원이 수를 거쳐서 목까지 간다. 그러니까 금이 내 자신이 수라는 걸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목으로 나타나는데 이 글자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사주의 상당한 장점이에요. 내가 생각한 바가 결실이 목으로 나타난다. 목이 뭐냐? 재물이다. 그럼 노력한 것만큼 노력을 하면 결과가 잘 만들어지는 구조죠. 여기 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든지 그러면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바로 붙어 있다. 이게 상당히 잘 짜져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도하는 것마다 재물과 관련해서는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 사주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 목이라는 것에 또 끝나지가 않고 요 화라는 걸로 또 정화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까지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이 우리가 재물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나무라고 할게요. 풍부한 물의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따뜻한 화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 목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주에. 그리고 이 금이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지도 않고 이 수가 막아주고 화가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게 어느 누구의 침범도 받지 않고 잘 자라는 사주 형태를 잘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기만 하면 돈을 버는 형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요 년에 목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초년부터 돈을 번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요 금이라는 게 지지가 이게 서로 상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토에서 보면 아니면 이 화에서부터 볼게요. 화에서부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사주 전체가 굉장히 잘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들이 서로 막히거나 끊어짐이 없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럴 때 꼭 부자 사주가 아니더라도 삶이 막힘이 없이 돌아가게 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짜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사주 자체는 이 식신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격을 또 요 식신 성분이 핵심이 되면서 이 재성을 직접적으로 보고 요 재도 화를 보면서 꽃을 활짝 피우는, 그러니까 재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그런 사주 유형을 기본적으로 짜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원 자체가 이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발복하는 거죠. 이 인성에 해당하는 여기 뭐 토나 이런 쪽의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정주영씨 같은 경우는 식신격에 우리가 재성, 비록 이 재성이 정제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정제는 사업 제복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식신 자체가 이미 사업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 그걸 개척해내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식신과 재성이 잘 어우러져 있어도 이게 부자가 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자, 이 사주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고 상당한 부자의 사주입니다. 자, 여기는 월지를 볼까요? 월지가 축토에 해당하는 여기 상관이라는 에너지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식신과는 다르지만 요 상관도 어떤 조직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위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거를 개척해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에너지원이 이 재성이라는 금의 에너지가 잘 연결된다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금의 에너지가 양쪽으로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상관의 에너지, 여기 식신의 에너지가 재성과 밀착되어서 잘 붙어 있다. 그럼 여기도 아까 정주영 씨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재물이 초년부터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 나라는 화라는 에너지로 출발해서 요 토, 요 식신과 상관이 두 개가 잘 협력되어 있는 거죠. 만드는 능력, 자기 주도적 삶, 그게 금이라는 에너지가 앞에 잘 붙어 있으니까 그 결과물이 잘 형성된다, 만들어진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정주영 씨와 달리 이쪽에 금이라는 관성이라는 수라는 에너지가 여기 붙어 있지는 않은 게 그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그죠? 이게 수가 이쪽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만약 붙었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 어떤 패턴을 가지겠지만 뭐 그렇지는 못하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이 상관과 아니면 식상과 이 재성 편재의 에너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상당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 유형을 여기도 기본적으로 잘 짜고 있다. 근데 이 부가 초년과 말년까지도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운들을 이렇게 뭐 살펴보면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는 어찌됐든 편재라는 성분이 년과 요 시에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초년부터 발복하게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패턴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부자였긴 하지만 1번, 2번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부자까지는 아닙니다. 부유하게 살았다 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아까 동일한 두 번째 사주 예시와 마찬가지로 병화일간이고, 그죠? 병호일주죠. 이 축월이라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여기 아까는 식신이 있었지만 여기는 상관이라는 에너지원이 있네, 그죠? 그 상관이 강한데 아까와는 달리 아까 두 번째는 요 경금이라는 금이 연에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화가 붙어 있고 수가 붙어 있는 거죠. 이 재물이 바로 식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 두 번째 사주와 다른 점입니다. 이 사주의 패턴은. 자, 그렇다면 이 사주가 초년부터 그러면 발복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초년부터 발복을 못했습니다. 아까 두 번째 사주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으로서 승승장구했다면 여기는 사업을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늘 실패가 따라왔던 거죠. 중간에 뭐 또 좀 벌기도 했겠지만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사주도 화, 토, 금으로 연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연결이 앞 사주와 달리 빠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이 사주가 가지는 약점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시에 요 경금이라는 경자가 딱 금이 붙어 있네, 그죠? 편재 성분이 붙어 있다. 편재 성분이. 그러면 요 시는 언제 발복하느냐? 이게 말년복입니다. 말년복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초년에는 사업의 성과가 약하겠지만 말년으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주의 기본적인 패턴을 잡고 있는 거죠. 특히 말년은 언제부터겠어요? 50대 이후다 라고 봤을 때 요 신금 대운이 시작하면서부터 부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자, 부가 축적돼서 부유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전처럼 엄청 잘 산다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부유하다, 어느 정도 잘 사는군요, 이렇게. 그게 신금 대운부터 발전한다. 이 경금과 유금이 초년에도 있었지만 요 경금이 말년에 있기 때문에 말년부터 제대로 제복이 형성되는 게 앞 사주와의 패턴 차이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잘 보시면 우리가 볼 때, 자, 본인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봤는데 식상격이다. 식상격인데 이쪽 주변에, 이쪽 월상이나 년에 요 재성이라는 성분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으로 성공하는데 초년부터 발복할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읽어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그대로죠. 두 번째도 보시면 요 화라는 에너지를 출발해서 요 토라는 식상의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요 금이라는 걸로 결과를 맺어냈다. 이런 게 포인트고, 자, 세 번째가 보시면 세 번째는 요 화라는 에너지에서 출발해서 월지에 해당하는 상관의 에너지를 가졌는데 본인의 생각, 아이디어, 노력들이 딱 성과가 요 부분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앞부분, 앞 사주의 어떤 샘플 유형과는 달리 결과가 잘 형성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금이 사주에 어디에 있느냐? 뒤에 있다? 아, 그러면 말년에 가능하겠구나. 내 노력 여부가. 그러면 이런 사주는 초년에는 직장을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말년에 사업을 하는 패턴으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초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초년에는 자충우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뜻대로 뭔가가 결과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상격이 부자가 되려면 과연 어떤 패턴으로 자리가 잡아야 되는지 이걸 가지고 유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혹시 큰 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초년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말년까지 꾸준하게 노력해 보시면 그 성과,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요즘 많이 경기도 힘들고 하시는데 희망을 가져보시고 좀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자 사주의 유형 패턴 1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